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G80을 한 2년 넘게 타다가 최근에 GV70 전기차로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을 한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 2달 정도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이랄까? 그리고 또 왜 기변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 제목 G80에서 GV70 전기차로 기변하면서 느낀 장단점. 일단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또 제네시스인가요? 다른 전기차도 많은데.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또 다른 전기차들 제쳐두고 또 제네시스로 갔냐? 일단은 제가 계약을 했을 당시가 올해 3월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차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계약했을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독삼사라고 하는 BMW, 아우디, 벤츠 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렇게 출시가 되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제가 예전에 컨텐츠도 따로 올려드렸는데 가족 여행차 제주도에 놀러를 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테슬라의 모델 3였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나온 지 조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그 두 차를 렌트를 해서 타봤습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도 태우고 어디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영상 제가 별도로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너무 딱딱했어요. 너무 딱딱해서 이게 내가 계속 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뒤에 탔던 제 애나 와이프가 너무 딱딱해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휑해가지고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모델 3는 제가 그때 제꼈고요. 반면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공간은 엄청 넓었거든요. 공간은 엄청 넓고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괜찮다 싶었는데 이 인테리어가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뭐랄까 제가 예전에 탔던 제네시스 G80에 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외관 디자인도 제 취향하고는 좀 맞지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전기차를 제가 타보면서 이 전기차가 진짜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내연기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에 완전히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를 사야겠다. 그때 이제 완전히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G80 전기차를 시승을 해봤거든요. 바로. 그리고 나서 내가 원래 타던 제네시스의 그 럭셔리함과 그리고 전기차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던 차.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중에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차인 차가 사실상 제네시스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네시스로 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가 있냐면 왜 다운그레이드 하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G80을 타고 있다가 GV70이니까 왜 다운그레이드 하셨냐? GV8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집 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냐? 아니면 코인 박살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타던 G80 3.5 터보 모델이고요. 제 차는 풀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가 가격이 7천만 원 후반대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뽑은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 8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오히려 GV70 전기차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펙상으로 봤을 때 또 G80 3.5 터보는 약 380마력입니다. 380마력인데 비해서 GV70 전기차는 부스트 모드 사용 시 약 490마력. 그러니까 재원상으로 봤을 때도 100마력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힘이 엄청나게 좋은 차예요.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나 봤을 때 혹은 뭐 재원상의 그 스펙만 봤을 때도 사실 저는 다운그레이드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비싸기도 더 비싸고 힘도 더 좋은데 다운그레이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G80 전기차가 아니라 GV70 전기차냐? 세단 좋아하는 사람이 왜 G80 전기차도 아니고 GV70 전기차를 샀느냐?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G80 전기차는요, 정말 옵션 한두 개만 골라도 1억이 넘어가요. 억대가 넘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솔직히 좀 포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G80 전기차를 시승을 직접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애초에 GV80이 굉장히 그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 되게 낮아서 그래서 제가 더 좋아했는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G80 전기차도 그렇고 GV70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바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동일해요. 원래 G80은 낮은 차인데 낮은 차에 바닥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저는 이제 G80을 2년 넘게 탔으니까 딱 앉자마자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 다리가 편해지려면 의자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더라고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는 생각보다 약한 출력이에요. 되게 신기하게도 G80 전기차는 370마력인가 밖에 안 돼요. 오히려 3.5 터보보다 마력수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뭐 막 차를 엄청 막 험하게 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사면서도 아니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힘이 좀 더 약한 차?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 차를 좋아하는 새차 환자 입장에서 휠 디자인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G80 전기차의 휠 모양은 새 차인에게는 거의 뭐 지옥과도 같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휠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GV70 전기차는 20인치 휠이 보셨겠지만 거의 5 스포크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매우 디테일링 친화적으로 생겼다. 그런 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GV70 전기차로 사게 됐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장점부터. 자, 첫 번째 장점 뭐 너무나도 뻔합니다. 엄청난 출력. 아까 말씀드렸죠. 490마력. 부스터 모드를 키면 진짜로 완전 신나는 거와 약간 겁나는 거에 딱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쫄보 같은 사람들은 부스터 모드 키고 풀악셀을 밟은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나요. 전기차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전기차는 악셀을 딱 밟음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발산이 되거든요. 내연기관은 일정 RPM 이상이 올라가야 최대 토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악셀을 밟음과 동시에 팍 하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매력이 진짜 끝내줍니다. 게다가 변속기가 없어요. 트랜스미션이 없습니다. 트랜스미션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내연기관은 이런 식으로 이게 단이 바뀔 때 이게 출력이 잠깐 이렇게 멈칫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혹은 조금 떨어지는 구간.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그냥 쭉 하고 올라가요. 그냥 끝까지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데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면서 낯설면서 신납니다. 이게 안 타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제가 그거를 느꼈다니까요.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전에 타던 G80도 되게 조용한 차예요. NVH라고 그러죠. 예, 그게 아주 잘 돼 있어서 내연기관 안에서도 '야 이렇게 조용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한 차였는데 이거는 진짜 어나더 레벨입니다. 예. 내연기관 차에서는 절대로 구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 소음 레벨 그리고 진동이란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스탑 앤 고 신호에 이렇게 서져 있으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후루룩 꺼지잖아요. 그때 갑자기 엄청 조용해지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 그 고요한 그 느낌이 내가 그냥 가면서도 똑같이 느껴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조용한 거죠. 제가 가끔씩 이제 뭐 회사차 혹은 또 남의 이제 다른 사람의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 느낍니다. '아 내 차가 진짜 조용한 차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 세 번째 장점. 유지 비용이 진짜 완전히 저렴합니다. 예. 유지 비용이 이제 어떤 게 저렴하냐? 보험료는 비슷해요. G80이랑 GV70 전기차가 가격이 오히려 GV70은 좀 더 비싸기 때문인지 몰라도 보험료가 약간 더 비쌉니다. G80 대비해서. 보험료는 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 자동차세가 엄청 저렴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엄청 저렴해요. 이게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달라지잖아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잖아요. 전기차는 아마 엄청 쌉니다. 아무튼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진짜 싸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충전 비용. 그러니까 연료를 넣는 비용하고 충전 비용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휘발유 값이 엄청 싸져 가지고 1,500원대 막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G80 탈 때 이제 고급유를 넣었었기 때문에 보통 1,800원 정도로 넣었던 것 같아요. 비쌀 때는 막 2,000원까지도 가고 쌀 때는 1,700원까지도 가지만 보통 1,800원에서 1,900원 왔다 갔다 해서 주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km에 1리터에 한 10km 가거든요. 10km.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kW를 충전하는데 180원입니다. 180원. 1kW당 180원. 그러면 1kW는 얼마만큼 가느냐? 보통 5km를 가요. 5km 가거든요. 요새 겨울이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2kW를 가면 10km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80원 곱하기 2 하면 3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로 가면 360원 10km에. 근데 휘발유는 1,800원, 1,900원. 고급유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 이번 달에 저희 동네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비가 관리비로 따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썼나 제가 저번 달 관리비 청구서를 봤는데 충전비가 38,000원 나왔더라고요. 한 달 내내 제가 충전했던 게. 근데 제가 보통 그 예전에 차 타고 다닐 때 한 30만 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 예. 마지막으로 오일 개통.
진짜 신경 쓸 게 거의 없습니다. 엔진 오일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니까 오일 필터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미션 오일도 바꿀 필요가 없죠. 유일하게 들어가는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캐빈 필터, 에어컨 필터라고 그러죠. 그 필터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엔진 오일이나 오일 필터 같은 거 일체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주 유지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 회생제동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이게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제동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브랜드, 특히나 현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들 시프트로 그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출퇴근하고 돌아다닐 때는 1단계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회생제동이 제일 낮은 단계에서 하나만 높은 거거든요.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게 0레벨이고 제일 낮은 단계가 1단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연기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질감이 없습니다. 악셀 밟다가 딱 띄워도 그냥 쑥 하고 굴러가요. 아주 조금씩만 감속이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운전할 때랑 크게 이질감 없이 다니다가 차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히는 길을 가다서다 할 때는 회생제동 단계를 맥스로 올립니다. 최고 단계로. 그러면 그때는 그 악셀 하나로 그 가속하고 감속이 둘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차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내가 빨리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최고 단수로 올려놓으면 악셀 조금 밟으면 쓱 가다가 딱 뛰면은 딱 끄고, 막히는 길 갈 때 막 브레이크 갔다가 악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막 발목 쥐나잖아요. 그런 거 없이 탈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다닐 때는 회생제동을 낮춰가지고 내연기관하고 크게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운전도 가능하다. 예,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단점, 승차감. 이거는 제가 G80 전기차를 탔을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GV70이 SUV다 보니까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무리 이제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 깔려 있어서 무게 중심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GV70이 SUV 치고는 전고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SUV 치고는 키가 되게 낮네 하지만 그래도 승차감은 역시 세단이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내 시트 포지션이 낮고 이렇게 땅에 붙어 있어야 운전을 하면서도 승차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G80, 세단인 G80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앞바퀴가 이게 탁 넘어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뒷바퀴가 지면에 딱 떨어질 때 약간 충격이 좀 있다고 할까? 그런 거를 요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세차용품을 트렁크에다가 이제 버킷이나 이런 거를 항상 싣고 다니는데 이게 앞바퀴 넘어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다가 뒷바퀴가 딱 떨어질 때는 너무 빨리 탁 떨어져 가지고 물건이 꽈당 소리가 나는 약간 그런 소리가 좀 나요. 예,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레이크의 그 제동력에서 약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이 패드가 딱 잡히면서 브레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회생제동으로 쓰잖아요. 제동 초반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 회생제동 플러스 이 패드 잡는 것까지 같이 개입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그 힘이 갑자기 좀 세지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다가 조금 더 밟아야지 이러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가는, 그래서 쿡 하고 쓰게 되는
약간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생제동과 패드를 쓰는 그 브레이킹이 혼합되는 구간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테슬라도 그래요. 이거는 뭐 GV70 전기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히터의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새 이제 날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제가 히터를 많이 틀잖아요. 제가 처음 차를 인수했을 때가 10월 초였거든요. 9월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낮에는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틀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시원했어요. 에어컨은 오 좋은데? 그러면서 되게 시원했는데 요새 추워서 이제 히터를 틀면 약간 내연기관 탔을 때보다는 히터가 좀 빨리 따뜻해진다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뭐 춥게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따뜻한데 내연기관 G80이랑 비교했을 때는 히터가 나오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빨리 따뜻해지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최대 운행 거리가 짧다. 예, 뭐 제가 탔던 G80 같은 경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만땅으로 채우면 6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연비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만땅으로 충전을 해도 420km? 예. 42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철에는 전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거리는 400km 정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200km 정도의 차이가 있죠. 200km라고 하면 3분의 1이니까 한 33%예요. 그게 한 번에 이제 주행을 멀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체감이 많이 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저한테는 그닥 큰 단점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뭐 지방을 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고 거의 뭐 출퇴근 아니면 주말에 나들이 가고 이런 정도는 어차피 400km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유소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충전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막 넣을 때마다 가격 얼만지 비교해 봐야 되고, 그리고 주유소 갔는데 막 셀프 주유 아니고 막 그 더러운 그 장갑으로 막 주유구 확 열고 막 이러면은 되게 짜증 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셀프 주유소만 막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G80 내연기관 차에서 GV70 전기차로 기변을 한 이유와 그리고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직도 전기차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